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정순철. 다시 사회로 나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네, 교도관 황희성입니다. 아, 검찰청이요? 뭐라고요? 4525번 정순철이 사망자 명단에 등록돼 있다고요? 검찰청으로부터 걸려온 뜻밖의 전화. 얼마 전 정순철의 사망 신고가 완료됐다는 것이다. 그럴 리가요. 지금 멀쩡하게 복역 중인데. 네? 사망자가 복역 중에 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실. 정순철, 그는 과연 누구인가? 특별한 직업 없이 이곳저곳을 전전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정순철. 그날도 한참의 방황 끝에 찾아간 곳이 동네의 작은 선술집이었다. 술에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정순철. 늘어가는 술병만큼이나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분노만 커져갔는데, 아, 이 사람이 뭐야? 미안해 시다. 에? 사과를 하려면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한번 사과하는데 뭐 또 사과를 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런 사람? 내가 누군지 알고 날 건드려? 야, 너 내가 누군지 알고 건드려? 네가 이 사소한 시비로 시작된 말다툼은 주먹이 오가는 몸싸움으로 번지고 결국 정순철은 관할 경찰서로 연행됐다. 피고 정순철, 폭력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것이 정순철이 구속 기소된 이유였다. 집행유예라 다행히 곧 나가게 될 정순철. 하지만 사건은 이제 시작이었다. 네? 뭐라고요? 4525번 정순철이 사망자 명단에 등록돼 있다고요? 그럴 리가요. 지금 멀쩡히 복역 중인데. 네? 그래요? 제가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사망자 정순철의 인적 사항을 조회해본 결과 구속 기소된 정순철과 사망자가 이름은 물론 주민등록번호까지 모두 동일했다. 하나의 이름을 쓰는 두 남자. 누군가 한 사람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 검찰은 명의도용이나 지문 위조를 의심하고 대검찰청 과학수사센터로 지문 감식을 의뢰했다. 감식용으로 제출된 서류는 사망했다는 정순철의 지문과 기소된 또 다른 정순철이 구치소 입소 당시 작성했던 재수자 카드상의 지문. 지문이 찍힌 서류는 광학 현미경 안에 넣어 50배 이상을 확대하여 감정을 실시했다. 잠시 후 모니터에 선명하게 드러나는 정순철의 지문. 본격적인 감식이 시작됐다. 지문은 손가락 끝 부분뿐만 아니라 손바닥과 발바닥 등에서 나타나는 피부 융선으로 말발굽 문형이 나타나는 재상문, 지문 중심부에서 상부 곡선과 하부 곡선을 형성하고 둥글게 돌아가는 와상문, 팔이나
파도 모양의 돌기 문양이 나타나는 공상문 등 지문의 모양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지문은 유전적인 형질이므로 비슷한 형태를 가질 수는 있다. 하지만 특징점과 융선수는 사람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지문 감식엔 특징점과 융선의 수의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두 남자의 지문은 어떨까? 중심점의 모양과 융선의 수, 그리고 특징점을 찾아 동일 지문인지 아닌지 사망자 정순철과 수감자 정순철의 지문 감식이 이루어졌다. 아까 검사한 지문은 와상문이었고요. 지금 검사한 지문은 중심 부분이 재상문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두 지문은 다른 지문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지문이 다르다는 것은 누군가가 명의를 도용한 것이란 결론이 내려졌다. 며칠 후 정순철, 너 솔직히 말해. 정순철 아니지? 에? 내가 아닌 누가 정순철이에요? 정순철은 며칠 전에 죽었어! 에? 죽어요? 정순철의 사망 소식에 오히려 당황한 정순철. 사건의 전말은 이랬다.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를 폭행하고만 그의 실제 이름은 정순필. 그는 이미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 집행유예 기간인 그가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름. 선뜻 이름을 말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정씨. 순철. 네, 정순철. 주민번호. 1, 2, 3, 7. 만약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가중 처벌이 돼 형량이 늘어난다. 이에 정순필은 자신의 이름 대신 정순철이란 제3의 인물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수사를 받았던 것이다. 정순필로 인해 졸지에 범죄자가 돼버린 정순철. 그는 그저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정순철. 그는 정순필의 일란성 쌍둥이 형이었다. 가족을 부양하느라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밤낮으로 일을 하던 정씨.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쓰러지고 마는데 그것이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쌍둥이 형의 명의를 빌려 죄를 모면해 보려 했던 정순필. 그러나 모든 것이 같은 쌍둥이일지라도 지문이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된다는 신체적 서명 지문. 개인 식별의 수단으로 쓰이는 지문이 범죄 수사에서 더욱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데 과학 수사를 돕는 지문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보자. 지문에 대한 궁금증. 첫 번째, 지문이 같은 사람이 존재할까? 서울의 한 유치원. 제작진은 이곳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똑같이 닮은 일란성 쌍둥이 자매를 만났다. 누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닮은 쌍둥이 자매 한별이와 한빈. 간혹 DNA가 같을 수도 있다는 쌍둥이. 그렇다면 지문도 생김새처럼 똑같지 않을까? 일란성 쌍둥이 자매 한비치와 한별이의 지문을 각각 채취했다. 채취한 지문을 대검 과학수사팀에 의뢰 쌍둥이의 지문을 비교 분석해 보기로 했는데 육안으론 구별이 힘들 만큼 비슷한 모양을 가진 아이들의 지문. 우선 광학 현미경에 지문을 넣어 최대한의 크기로 확대,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했는데 한별이와 한비치의 지문은 모양만으론 구별이 힘들었다. 때문에
지문 특징점의 위치와 각 특징점 사이에 게재되어 있는 융선의 수의 일치 여부를 꼼꼼히 살폈다. 과연 그 결과는? 두 사람의 지문이 모두 재상문이지만 융선의 그 수와 특징점들이 각각 틀린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특징점 사이에 융선의 개수도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문이 일치할 확률은 640억 분의 1. 쌍둥이뿐 아니라 60억 세계 인구 가운데 나와 같은 지문을 가진 사람은 존재할 수 없다고 한다. 지문을 표현을 할 때 보통 저희는 만인부동 종생불변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의 지문이 모두 다 다르고 한 번 생성된 지문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인데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어떤 사람의 지문도 같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지문에 대한 궁금증 두 번째. 지문은 어떻게 채취할까? 먼저 제작진이 안경 렌즈에 임의로 지문을 묻혀보았다. 육안으론 지문이 찍혔는지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상황. 과연 안경이 묻은 지문을 채취해낼 수 있을까?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운 잠재 지문의 경우 이화학적 가공을 거쳐야 비로소 보이는데, 특히 유리와 같이 표면이 매끄러운 경우에는 미세한 분말을 이용한다. 지문을 검출할 때 쓰이는 파우더이고요. 이 파우더 안에는 아주 약한 철 성분이 들어있어서 자석이 붙어있는 요 솔 위에 붓게 됩니다. 지문 검출용 파우더를 이용해 안경 렌즈에 닦자. 서서히 보이지 않던 지문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현출된 잠재 지문을 이 테이프에 옮겨 붙이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지문을 확실히 채취하기 위해서는 안경 렌즈에 나타난 지문을 테이프에 옮겨야 하는데, 이때 지문이 뭉개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흰 종이에 테이프를 옮겨 붙이면 안경 렌즈에 묻은 잠재 지문 채취 완료. 온전한 하나의 지문이 아니더라도 일부만으로도 개인 식별이 가능하다. 지문에 대한 궁금증 세 번째. 지폐에 묻은 지문도 채취가 가능할까? 지폐에서도 충분히 지문이 현출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만지는 지폐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만졌던 흔적들이 이 지폐의 겉면과 뒷면에 많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가장 최근에 용의자가 이 지폐를 만졌다라면 그 용의자의 지문이 충분히 지폐에 현출이 될 수 있습니다. 지폐에 묻은 지문 채취 의뢰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 지폐에 묻은 지문 현출의 의뢰가 굉장히 빈번한 편입니다. 어떤 경우에? 선거 사범의 경우가 굉장히 빈번합니다. 그렇다면 지폐에 묻은 지문의 경우 어떤 방법으로 채취를 할까? 예, 이것은 지류에 묻어있는 잠재 지문을 현출하는 약품인데요. 사람의 지문은 땀이나 기름 성분들이 묻어있는데 그 기름이나 땀 성분과 반응하여 이 잠재 지문을 보랏빛으로 현출을 하는 그런 약품입니다. 먼저 지문이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에 골고루 약품을 뿌려준다. 약품을 뿌린 지폐를 말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열을 가하게 되면 그 지문이 보라색으로 현출이 되게 됩니다. 약품이 마를 때까지 잠깐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서서히 지폐에 나타나는 변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 예, 지폐에 찍혀있던 잠재 지문이 이렇게 약품과 반응하여 보라색으로 현출이 되었습니다. 나타난 지문의 경우 가장 최근에 지폐를 만진 사람의 것일 확률이 높다.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하는 우리나라 지문 감식 기술은 그
크고 작은 사건 해결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문까지 찾아내기 위해 늘 고군분투하는 지문 사냥꾼. 그들이 있어 우리는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